네,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주주님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제가 오늘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8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자, 내일부터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한국가스공사가 한 주를 좀 평가를 해보자면요. 그래도 밑꼬리를 달고 우리가 지지를 해야 되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매수 대기자들의 시장 참여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좀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시장의 흐름에 따른 좀 주가의 변동성이 꽤 크게 나오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 한국가스공사가 왜 올라갈 수 있느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정부 정책으로 지금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올라왔던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 시추에 대한 부분들, 이 동해가스전에 대한 부분들로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왔던 건데, 그러면 결국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선 똑같은 재료로 무엇인가가 터져줘야 앞으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기간적 가격적인 조정이 꽤 크게 줬다 하더라도 상승이 정말 나올 때는 또 2, 3일 만이면 지금까지 낙폭 충분히 메꿀 수가 있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한국가스공사가 결국엔 단기 고점은 일단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단기 고점에 대해서 눌림목 자리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여러분들 절대로 쉽게 타점을 예측하지 말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구간만큼은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 박스권을 횡보해 나가면서 앞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확률이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장기 이평선이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반등을 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타점을 저는 줄 것이라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저는 신고가 돌파는 한 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은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그 힘이 계속 이어지는 것보다 어느 정도 또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이 높은 자리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게 이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수급을 보면요, 이 개인들이 사고 있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또 크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수급 자체를 상당히 지금 어느 정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현재 이런 거래량의 이 외국인들 수급이 언제 한번 또 터트리면서 매수로 돌변할지 모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흐름들을 알고 실시간으로 수급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한국가스공사, 우리가 뭐 네이버, 구글만 쳐봐도 지금 동해가스전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한 중복되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내일부터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가야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시장과 시황이 앞으로 이 한국가스공사에 왜 중요한가? 자, 볼게요. 자, 시장이 만약에 빠진다라고 보면요, 저는 오히려 한국가스공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시장이 빠질 때는 대형주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이 나올 텐데, 이럴 때 여러분들 이런 테마주성의 수급들이 몰려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 9월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고, 9월 금리 인하 전까지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이후에 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지수의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전에도 금리 인하가 시작을 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줄 알지만, 금리 인하라는 건 결국엔 저금리로 2%대에서 1.5%대는 되어야 그때부터 주식이 올라간다라는 거. 그러면 금리 인하가 1900년대에도 그랬고 2008년도, 2000년대 초반에도 그랬고요.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작 단계에서 지수는 가장 계속해서 이렇게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지금 현재도 똑같은 흐름이 나올 확률이 큰데,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2008년도에 경제 위기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이 지금 한국가스공사는 또 어떤 흐름이었나 좀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제 지수가 빠질 때 엄청난 하락이 나오죠. 그리고 2020년대
에도 마찬가지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런 폭락이 나오기 전까지의 이 주가의 흐름을 봐야 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2008년도에 거기에 대한 주가의 폭락이 나오기 전까지 주가는 변동폭이 크지만 그래도 이런 최고점 85,000원을 찍고 나서 하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전에 1900년대, 2000년대 초반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번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전에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낙폭이 크게 줄어졌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경기 침체 이전에 그 구간에까지만큼은 저는 고점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침체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건 저는 올해 10월이나 11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전까지 고점이 나올 때 뭐 해야 된다? 우리 탈출을 하고 수익을 가져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정보들 앞으로 어느 정도 시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추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텐데 근데 한 가지 좀 변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동해가스전에 대한 시추에 대한 재료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상승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불확실한 부분들이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가스가 더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도 아직까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하지만 수급은 한번 들어올 거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의 시황 상황을 우리가 예측해 보면서 앞으로의 매도 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이런 시황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타점들을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앞으로 저 박프로와 함께 하시면 되시겠고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거나 아직 구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010에 2011-9671로 저에게 가스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가스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나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공하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너무 구걸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좋아요, 댓글까지도 하나씩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만 있으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께 가스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제가 분석하는 자료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사실 힘든 장이에요. 힘든 장이고 그리고 봐야 할 게 너무나 많은 장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뭐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침체 이후에 종목들에 대한 상승폭, 하락폭이 개별 종목들마다 상당히 다르게 진행이 되어 갈 거고 이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만큼은 이 재료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플러스 재료 여기에 대한 항상 분석하는 내용들 그리고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공하면서 도움을 드릴 거니까요. 010에 2011-9671로 저에게 가스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그럼 내일 장 시작하기 전이나 아니면 이 영상을 늦게라도 보신다라고 하면 언제든 저에게 가스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이런 지표들 그리고 제가 박프로가 항상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매수 타점 그리고 눌림목과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그런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 타점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지표들 그리고 눌림목 자리와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셔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나 강의 자료들까지도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꼭 다 챙겨 나가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 꼭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런 도움까지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식하는 데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타점입니다. 타점을 이 상승 파동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런 단기적인 상승 파동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저점, 고점 혹은 눌림목 혹은 고점 신호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단기 파동을 내가 트레이딩 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 파동을 트레이딩 할 것인가 그리고 장기 파동이라면 내가 익절 범위와 손절 범위를 어떻게 둬야 하고 단기 파동이라면 내가 또 4시간봉, 1시간봉 혹은 캔들을 어떤 걸 봐야 하고 익절 범위와 손절 범위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과 장기적인 이 손익 범위와 이 손익 비율만 알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선별해 나가면서 타점을 잡는데 정말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직접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제가 지금 쌓아온 노하우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현재 주식시장 판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손익비와 앞으로 단기적인 장기적인 흐름만 알더라도 저는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파동의 구조적 위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항상 인지를 해야 되고요. 항상 상승 파동이 있다라고 하면 그 상승 파동 안에서는 또 이런 잠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오는 것이고, 이 조정 파동 안에서도 단기적인 상승 파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파동을 잘 이해하고 간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충분히 앞으로 우리가 뭐 100% 수익을 볼 수는 없겠지만, 그쵸? 100% 수익을 보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확률을 높여 나가고 여기에 대한 타점을 우리가 더 잘 잡고 나갈 수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자리들을 찾아 나간다라고 하면 결국 수익은 복리로 더 크게 쌓아 나갈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 드릴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요,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저항과 지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항에 대한 천장이 뚫리면 상방 돌파,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고, 이게 뚫리면 돌파를 한다, 혹은 이게 뚫렸다가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응법, 그리고 새로운 눌림목 구간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저항대를 맞고 떨어질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눌림목을 다시 한번 잡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지지 구간은 이 저항 구간과는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식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는데, 여러 가지를 해와봤는데, 아, 이게 좀 계속해서 손실이 난다, 아니면 내가 수익이 나는 게 정말 힘들다라고 하시면요,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이해를 하고 가시더라도 저는 여러분들 분명 앞으로는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것보다 더 디테일한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 혹시나 내가 현재 주린이다, 아니면 주식 초보다라고 하면 제가 따로 이렇게 우리 또 주식을 처음 접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정리를 해놓은 PPT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도움이 되는 자료들, 그리고 주식의 기초 원리, 그리고 캔들 보는 법, 이평선 보는 법들까지도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해드리는 자료들, 이 모든 것들 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찍은 이런 교육자료 동영상들까지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까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현재 이런 투자 종목에 대한 선정, 말씀드렸던 단기 스윙 중장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수익 내는 매도 타점,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법, 기본적인 파동의 이해와 같은, 여러분들이 페이퍼로만 보시면 또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고심하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자료들을 받아보시고 꼭 도움 받아보시고 스스로도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을 꼭 만들어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자료들, 이 파동에 대한 자료, 그리고 주식 기초에 대한 자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동영상, 그리고 제가 이 검색식도 여러분들께 다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이 검색식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이런 모든 자료들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네,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자료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시겠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제가 이런 기법으로 실제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타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기업에 대한 시황, 그 기업에 대한 재료 모멘텀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돈을 버는 건요, 밑에서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주식의 기본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꼭 같이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성투하는 그런 주식판을 더 재밌게 수익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010-2011-9671로 저에게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에 대한 자료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전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